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행정법, 헌법을 책임지고 있는 정인영입니다. 자, 주말에는 헌법만 하고 행정법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의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왜 행정법은 헌법과 같이 주말엔 또 안 하시나요? 자, 어떻게 뭐 행정법도 주말에는 뭐 이렇게 갖고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주말에 통치구조, 뭐 행정법은 주말에 이게 강론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강론만 또 원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통치구조 원하시는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강론만 그래도 좀 고민이 돼요. 그래도 헌법은 자리 잡았잖아요. 주중에는 일반적으로 헌법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통치구조 편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솔직히 말해서 헌법 문제가 통치구조 편이 조금 더 중시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요. 그렇다고 해서 뭐 원래 있던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거지, 그렇다 해서 막 통치구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뭐 20문제, 25문제에서 통치구조의 범위가 5문제에서 7문제, 많이 해봐야 7문제였는데 지금은 막 9문제 이렇게까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시대적인 흐름을 조금 타는 게 헌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요즘에 통치구조 편이 조금 각광받는 것 같습니다. 각광받기보다는 조금 포인트가 조금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월 8일 토요일입니다. 통치구조 문제 가볼게요.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요. 권한쟁의 파트였어요. 권한쟁의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권한쟁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권한쟁의요, 헌법재판소 라는 요 장소에서만 했어요. 헌법위원회 안 했어요. 대법원 안 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와, 자, 법원에서 하는, 주로 이제 법원, 주로 대법원에서 많이 하는데, 대법원에서 하는 기관소송, 요 행정소송의 일종입니다. 행정소송 중 객관소송, 법치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요 소송과의 구별을 좀 하셔야죠. 그래서 2공화국과 그다음에 현행헌법인 6공화국에서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 권한쟁의를 했지만 2공화국 때는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가 없는 거고요. 현행헌법인 6공화국에서는 실시를 했으니까 판례가 존재하는 거죠. 다만 이제 2공화국 때는 국가기관 간에만 규정이 있었고, 6공화국에는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그다음에 지자체 상호 간, 이렇게 갖고 권한쟁의 범위가 확대됐어요. 거기다가 헌법재판소 국가기관이라는 범위를, 요거를 국회를 예를 들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예시 규정으로,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요거는 열거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라고 돼 있으니까 열거니까 이것만 되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다툼은 기관소송으로, 행정소송 여기로 가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지자체 기관 간의 다툼인 장과 의회와 다툼, 이건 또 글씨가 좀 찌그러졌네요. 장과 지방의회와 다툼은 요거는 기관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그러니까 명시적 법의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권한쟁의는, 자, 기관소송은 안 되고 권한쟁의를 해야 될 것과 구별해놨고, 기관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소송법에 권한쟁의 대상이 되는 건 기관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배타적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달라지고, 권한쟁의, 그러면서 요 국가기관 지자체인데 특히 국가기관 지자체는 헌법상 기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포인트였죠. 그래서 항상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 중에 헌법상 기관이 아닌 거 좀 암기하세요. 법률상 국가기관으로서 국가기관에 해당돼서 권한쟁의를 할 수 없었던, 권쟁이 안 되는 기관, 대표적으로 교섭단체,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그다음에 경찰위원회, 그다음에 소위원회, 그 중에 하나가 안건위원회죠. 이 판례가 존재해요, 요게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 할 수 없는 거 적어도 이만큼은 암기하셔야 돼요. 5개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교섭단체, 인권위원회, 경찰위원회, 소위원회, 안건위원회, 이런 거 나오면 권한쟁의를 할 수 없다라는 거. 법률상 국가기관이,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권한쟁의 요건. 따라서 첫 번째, 자, 권한쟁의 할 수 있는 주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외이익은 당연히 필요해요. 소외이익, 다른 말로 권리보호이익이라고도 하죠. 당연히 권리보호이익, 뭐 보충선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기간.
60일, 180일. 자,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고 안 날부터 90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권한, 이게 장래 권한 침해를 예상으로 해서도 된다라는 거. 약간 조금 넓혀졌다는 거. 침해가 지금 있어야만 권한쟁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장차, 예상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예전에는 소극적 권한쟁의도 받아줬는데 요즘에는 소극적 권한쟁의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다음에 자, 이렇게 갖고 권한쟁의를 할 때는 당연히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주체 있고요. 그다음에 권한 침해, 공권력 행사 불행사라는 건 꼭 나와야죠. 그럴 때 또 권한쟁의는 행정수거법을 준용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또 권한쟁의 나중에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에 기속력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데 권한쟁의만큼은 내 권한이 아니다 라는 거 판단도 그러면 상대방 권한이니까, 그 다음에 내 권한이다 라는 판단도 상대방 권한이 아니라 내 권한이다, 어떤 결정이라도 기속력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나머지 판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이건 안 돼요. 다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임사부를 집행할 때는 국가사무 대신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기관에 해당되니까 그럴 때는 지방자치단체랑 권한쟁의가 가능하겠죠. 이런 게 이제 판례니까 좋은 것을 골라보세요. 기업, 정당은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왜? 정당은 국민의 주권자로서 기본권 주체죠. 주체지 권한쟁의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이거죠. 교섭단체는 국회 부분기관으로서 이건 맞아요. 하지만 법률상 기관이잖아요. 헌법상 기관이 아니라. 국회법상 93조 여기 국회법.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는 건 맞지만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은 없습니다. 법률상 국가기관이잖아요. 기억 틀렸죠? 니은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부분기관 사이에서의 권한에 관한 다툼이 생긴 건 정부조직법상 상하관계라면 상급기관이 이런 식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조직법상 상하 위계질서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상 상하기관, 특히 법무상기관들은 권한쟁의 못해요. 맞는 질문.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의회 안에서 의장과 의원 간의 권한 침해 문제가 발생한 건 대부분 기관소송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 권한쟁의 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질문. 자, 리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 할 때 쓰는 거지만, 다만 지방자치단체 장이 국가 위임 사무를 집행할 때는 국가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맞아요. 기관임 사무일 때만. 국가 위임 사무로서 기관임 사무. 자, 미음. 자, 국가경찰위원회 또 나왔네요. 경찰위원회, 교섭단체, 소위원회, 안건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런 거 나오면 권한쟁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업무의 헌법상 중요성 또는 기관의 독립성 비추어 볼 때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질문. 맞는 거는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치구조편을 자세히 내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세히 내니까 올해 아마 통치구조 준비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가셨으니까 내일도 통치구조 하셔야죠. 내일도 뵙겠습니다.